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분담금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 기술진 구속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 비용 분담을 약속했으나 지속적인 연체와 지연 끝에 결국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을 위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은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측에서 기술진을 구속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KF-21 사업기간을 8년이나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양산 준비를 진행 중이며 기술적으로도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KF-21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공동 개발을 약속했던 만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속적인 지연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결국 신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지연과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KF-21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자체적인 공군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없이도 성공적인 수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은 KF-21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자주성과 기술 독립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로 뛰어난 성능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계자의 KF-21 기술 유출 사고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유출 당시 일각에서 미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됐으나 미국 측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료하며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산업계에서는 KF-21 개발과 수출을 위해 조속한 수사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인도네시아 KF-21 기술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 정부에 자진 신고했다. 지난 1월 KAI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이동형 저장 장치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고에 대해서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다. 미 정부는 지난 9월 검토 결과를 KAI에 통보했다. 미 측은 자진 신고 서류에 대한 검토 후 특이사항이 없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수출 통제 규정 위반 우려가 해소됐다며 사업 추진과 분담금 납부 등을 위해 수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사 장기화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HJ 중공업의 미사일 고속정 구매를 시작으로 국내 방산업계 수출의 시작점과 같은 지역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 이해도가 높다. 취임 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순방하면서도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한국만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 장기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신정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수사가 10개월 이상 길어지는 것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KF-21 개발 사업은 2015년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논란이 됐고 기술 유출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공동개발 참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2025년 분담금인 약 1,100억 원 납부를 지연할 수도 있다며 KF-21 최초 수출 지연은 물론 인도네시아 KT1 및 FA50 추가 물량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KF-21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가장 유력한 최초 수출국이다. 전투기는 통상 200대 이상 판매해야 손익분기점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KF-21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물량은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다. 업계는 인도네시아의 KF-21 최초 수출 성사와 현재 운용 중인 KT1과 FA50 추가 구매 시 총 수출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KAI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KT1, FA5 협상을 진행 중이다. KAI 관계자는 KF-21 인도네시아 최초 수출을 시작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폴란드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또 다른 K방산 수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며 협력사 고용 창출과 국내 항공 방산 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 C3000 오답노트 살펴보니 한국엔 원팀이 없었다. 호주 호위함 수주전 오답노트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 12위를 다투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10조 원 규모 호주 호위함 사업 SEA3000에서 고배를 마시면서다. 문제는 남은 100조 규모의 잠수함 수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여러 오답 노트에는 원팀의 부재가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사이좋게 쓴맛을 본 시점은 지난 11월 8일 현지 시간이다. 당시 호주 공영방송 ABC는 호주의 SEA3000 사업 2차 후보국이 추려졌다고 보도했다. 1차 후보 4개국은 한국, 스페인, 일본, 독일 등이었다. 이 중 한국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희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다. 호주 정부의 선택은 일본과 독일이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5일 현지 시간 최종 후보군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로 압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독일의 차이는 원팀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모두 원팀을 이뤄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먼저 일본이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끌고 미쓰이 ES가 미는 원팀을 구성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군함 및 방산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다. 미쓰이 ES 역시 상선 및 해양 구조물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한다. 즉, 두 회사가 협력할 경우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일본 선박산업은 크게 종합중공업 계열과 독립적인 조선산업 계열로 구분된다. 종합중공업 계열은 선박 건조와 함께 항공기발전 설비 플랜트 방위산업 등 다양한 중공업 분야를 다룬다. 독립적인 조선산업 계열은 선박 건조 관련 사업만 집중한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종합중공업, 미쓰이 ES는 독립적인 조선산업 계열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 두 회사가 원팀을 구성해 협력 구조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높였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C3000 사업에서 일본은 사실상 총력전을 펼쳤고 한국의 수주 실패에 대한 여러 요인 중 원팀의 부재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경쟁이 과열됨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어 호주 입장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특정 기업의 편을 들어 진행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해 원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양사의 자존심 싸움 양상으로 번져 봉합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독일이다. 독일의 중심은 TKEMS다. TKEMS를 필두로 한 독일은 C3000 사업을 차분히 풀어나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간 선박 부문은 소규모 조선소가 주로 활동한다. 방위 조선 분야는 다르다. TKEMS는 독일 방위 조선 분야에서 가장 큰 회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TKEMS는 방위 조선 부문에 특화돼 있다. 그중 군용 함정 및 잠수함 설계, 건조에 강점을 보인다. 독일 조선업의 특징은 하청이다. 물량이 쏟아질 경우 각 모듈별로 나눠서 제작 하청을 주는 형식이다. 완성된 부품은 큰 조선소를 보유한 기업에서 한 번에 조립을 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번 SEA3000 사업에서도 TKEMS가 진두지휘하면 아래 하청업체가 분업해 제조하는 원팀의 형태를 띠는 셈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독일은 특히 중소기업이 강한 국가인데 이는 조선업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며 독일 조선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적인 분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청 시스템이 잘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은 선박 건조 물량이 쏟아질 경우 각 모듈별로 나눠 제작하고 제작된 모듈을 가장 큰 조선소에서 한 번에 조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별 하청과 분업 작업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고품질과 함께 효율성 모두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2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떨어졌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 조선업계가 충분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원인 가운데 원팀의 부재가 지목됐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원팀을 구성한 것과 달리 국내 두 곳의 업체가 각각 C3000 입찰에 참여해 경쟁력을 깎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원팀의 부재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교훈 삼아 남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석 청장은 노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원팀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발전이란 측면에선 경쟁이 필요하겠지만 경쟁도 효율성이나 국익 앞에선 때로 양보할 필요가 있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교훈 삼아 원팀 구성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를 뒤로하고 남은 수주전은 잠수함 시장이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3개국이 발주하는 잠수함 수주를 두고 경쟁 중이다. 3개국 발주 합산 규모만 최대 80조에 달할 만큼 각사는 치열하게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는 잠수함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 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한다. 사업 규모는 약 4에서 8조 원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해군 역시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